한국교회 언론회가 반기독 문서를 신문 광고면에 실은 일간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6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교회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괴상한 억양과 기괴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콘텐츠가 SNS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극적인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 실천 연대가 은평 제1교회에서 진행된 모스탄 강연을 두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반기독 문서를 광고면에 실은 일간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일간지에는 6월 26일부터 총 3번에 걸쳐 반기독교적인 내용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예수는 거짓말로 2000년간 사망의 목자가 되어 속인 자라는 등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정론을 지향해야 할 언론사가 버젓이 일주일 간격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와 싸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반기독교 문서인 반그리스도 세력의 광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6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천안시에 위치한 백석교단 임마누엘 교회는 다음 달 입당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비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에서 추산한 결과 내부 기물 손상 등으로 4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안 임마누엘 교회 이규철 목사는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막막하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좀 수습이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새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데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금 마음이 좀 참담할 길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해괴한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괴상한 억양과 기괴한 캐릭터가 담긴 이른바 이탈리안 브레인롯이 유행인데요. 자극적인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퉁퉁퉁퉁퉁퉁퉁 사후르. 기괴한 억양, 알 수 없는 단어. 생김새도 이상한 3D 캐릭터가 음악에 맞춰 움직입니다.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이탈리안 브레인롯입니다. 브레인롯은 말 그대로 뇌가 썩는 듯한 콘텐츠, 집중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는 자극적인 영상을 의미합니다. SNS에는 캐릭터 간 대결, 이름 맞히기, 인형 언박싱 영상 등 파생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극적인 쇼폼 영상이 청소년들의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아이들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면 아이들은 더 심한 자극을 원하거든요. 아이들 인지 발달이라든지 기타 어떤 발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5명 중 1명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10명 중 9명 가까이는 쇼폼 콘텐츠를 본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가운데 건강한 대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온 가족이 함께 거실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자극을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이런 자극을 어떻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것인가. 쉽게 만들고 가볍게 소비되는 쇼폼 콘텐츠. 그 안에 빠져가는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가정과 학교, 교회의 공동 대응이 시급합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욱입니다. 교회 개혁 실천 연대가 은평 제1교회에서 진행된 모스탄 강연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계연은 은평제일교회가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모스탄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한 것은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이뤄진 일이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서울시와 서울대학교에서는 해당 강연이 취소됐지만 교회는 이를 강단에서 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회가 특정 정치적 주장의 전달 경로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계연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번 사안을 인식하고 관련 현상에 대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국 기독교 매체 CBN 뉴스에 따르면 최근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 수출 관세 인상 등 경제적 압박에 직면하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11조와 헌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목회자를 사기 혐의로 체포하고 지난 5월부터는 외국 선교사들의 사역 활동을 모두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사전 허가 없이는 외국인의 설교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 중국 인권단체는 매주 주일 성도들은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를 불러야 하고 공산주의 영웅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풀어낸 전시가 열렸습니다. 38명의 기독 작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어떻게 발견했는지 작품으로 전합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전시장 한 면을 가득 채운 십자가를 자세히 보니 빼곡히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A4 용지처럼 널리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헬라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로 적어 십자가를 완성했습니다. 알록달록한 담쟁이 넝쿨 사이에 펼쳐진 성경과 찬송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끈질긴 사랑을 닮은 담쟁이 이파리를 한 장 한 장 직접 오려붙이며 4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에 자녀들에게 계속 그것이 전달하도록 하라는 말씀에서 생각을 해서 그럼 여기다가 성경 말씀을 붙여서 안 믿으시는 분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게 되는 거고. 원형의 작은 조각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 때 뭔가 잃어가는 모습을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천지창조의 7일을 히브리어 말씀 위에 그려낸 작품, 여호수아의 사명을 긴 터널로 묘사한 작품 등 총 150여 점이 300평 규모의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38명의 기독 작가들이 세상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림과 조각으로 풀어낸 아트미션 27의 정기전. 특히 이번 2025 상반기 아트미션 정기전은 작가들이 리처드 마우에 져서 문화와 일반 은총을 함께 읽고 그 감동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책 내용 중에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운 것 가운데 빛나신다를 인용해서 지었습니다. 개인적인 이러한 아름다운 작품들의 노래가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함께 공동의 선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이번 전시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어떤 양태라고 할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 섭리, 은혜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가들은 자연, 가족, 사회 현상 안에서 모든 시선을 하늘에 두고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만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작품으로 표현한 전시회. 이번 전시는 답심리 고미술상가 6동 지하 아트랩에서 8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전시 마지막 날에는 2025 크리스천 아트 포럼도 열릴 예정입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6일부터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18일 오후 3시 기준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하루 400mm 이상 물폭탄이 쏟아진 광주에선 이날 오전 실종자가 1명 늘었고 전국 13개 시도에서 5,661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도로와 건물,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철길과 백길도 막혔습니다. 학교는 단축 수업이나 등교 시간 조정에 나서는 등 학사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17일 밤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불로 주민 3명이 숨졌습니다. 중상자도 20여 명에 달하며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은 사람은 4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18일 감식 결과 스프링클러가 지하 주차장에만 설치돼 있고 전날 불이 난 1층 지상 주차장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아파트 화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병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날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부터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임성근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법인세 문제도 빠르게 검토해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헌법기관 최초로 실시한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시험에서 중증장애인 5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들은 임용 후 법원 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등 5개 법원에서 법원 전시관과 등기 무인 발급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합격자들은 내달 20일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을 이수하고 9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김혜순 시인이 시집 죽음의 자서전의 독일어 번역본으로 독일 세계 문화의 집 HKW가 수여하는 국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아시아 작가로는 첫 수상입니다. HKW는 현지 시간 17일 열린 시상식에서 최종 후보 6명 가운데 김 시인을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2009년 시작된 국제문학상은 그해 독일어로 번역된 뛰어난 현대문학에 수여하는 상으로 한강 작가 역시 2017년 채식주의자의 독일어 번역본으로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수상으로 이어진 건 김 시인이 처음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최근 미국 상원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 법안에 한국에 배치된 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법안이 하원과 상원 군사위를 모두 통과한 만큼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규모로 유지하는 내용은 내년 입법되는 최종 법안에도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면 의회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갈등으로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7일 사설에서 파월을 해임하는 건 치명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통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물리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6일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약 1% 하락했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확보해 과반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이시바 총리의 지원 유세를 거부하고 공개 비판에 나서는 등 당내 분열도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해군 항공모함 2척이 지난달 서태평양에서 미국 항모 요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6월 7일부터 약 일주일간 중국 항모 랴오닝함이 미군 항모 역할을 맡아 움직이고 산둥함이 이를 요격하는 시나리오 훈련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군이 대만 유사시 미군 접근을 저지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훈련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넷플릭스가 2분기에 공개한 작품 가운데 K-팝 데몬 헌터스와 오징어 게임 시즌3 등 한국 콘텐츠들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K-팝 데몬 헌터스는 첫 공개 이후 91일 만에 8천만 뷰를 달성해 넷플릭스가 제작한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영화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공개 약 3주 만에 1억 2천만 뷰를 돌파해 넷플릭스 역사상 6번째로 높은 시청 기록을 썼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겠다며 최근 개장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대해 돌연 외국인 관광객은 잠정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다만 갑자기 방침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갈마지구는 지난 1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받으며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 11일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 취재진과 이곳을 방문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서해상에서 강수 구름대가 강화되면서 전남과 제주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서쪽과 경남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0도, 부산 29도, 대구 31도, 제주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스탄의 은평제일교회 강연은 시민사회와 정치권, 교계 등으로부터 집중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계 내부에서는 진리 공동체로서 교회가 거짓을 유통하는 길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는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중립적이며 화합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